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림프 부종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림프 부종의 치료법에 대해서 성형외과 우경재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우경재입니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림프 부종에 가장 먼저 하는 치료 방법은 재활치료이고요. 재활치료로 많은 환자분들은 좋아지는 경과를 갖게 되고, 만약에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했는데도 점점 나빠진다,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림프 순환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기능을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림프 혈관을 정맥에 연결해 주는 방법이고요. 림프관 정맥 문합술이라고 하는 거고, 정상적으로 우리 림프 혈관들은 팔 끝에서 겨드랑이 림프절을 지나서 가슴 안쪽으로 가서 쇄골하 정맥이라는 큰 정맥하고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을 절제하면서 겨드랑이를 지나갈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겨드랑이로 가기 전에 팔에서 림프 혈관을 정맥에 미리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정맥으로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방법은 림프 혈관의 기능이 남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림프 부종이 발생을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림프 혈관이 순환이 안 된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림프 혈관이 막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림프혈관이 없어졌다 그러면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른 몸에서 건강한 림프절을 떼서 겨드랑이로 이식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림프절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좀 진행된 림프 부종 환자에서는 지방 흡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초기에는 림프액이 쌓여서 주로 이제 물이 차면서 붓게 되지만, 부종 3기 정도로 가면 점점 지방이 쌓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게 되기 때문에, 이 살이 찐 거는 뭐 압박하고 붕대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통해서 지방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 치료 중에서 림프관 정맥 문합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림프 혈관을 팔에서 찾아서 흐름이 남아있는 부위에서 림프 혈관을 정맥에 연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림프 혈관은 과거에는 우리가 눈으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못 했었는데요. 림프 혈관의 직경이 0.5mm 내외이고 투명하기 때문에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림프관을 염색 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막히지 않은 림프관을 비슷한 직경의 정맥에 연결해 주는 방법이 림프관 정맥 문합술입니다. 네, 이 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이제 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가장 큰 장점은 비침습적이라는 겁니다. 그 림프 혈관은 우리 피부에서 1cm 정도 깊이 내외에 있는 얕게 지나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2에서 3cm 정도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서 림프 혈관을 찾고 현미경을 보고 연결을 해주고 닫으면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작은 절개와 그 다음에 부분 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전신 마취 없이. 그리고 수술하고 통증 같은 게 없고 회복이 빨라서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림프 혈관과 정맥을 연결해 주는 수술인데, 일단은 림프관 흐름이 좋아야 하고 정맥도 순환이 좋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맞아야지만 연결해 놓은 곳으로 림프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림프관 기능이 좋은 환자, 그리고 정맥 순환도 좋은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거고요. 따라서 수술 후에도 마사지라든지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되는 이런 활동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식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림프관 또 림프절 이식술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림프관의 기능이 이제 중요한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림프관 기능이 거의 안 남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결 수술을 할 수 없고 마지막 방법으로 건강한 림프절을 일부 떼다가 붓는 팔이나 다리에 이식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림프절 이식술인데요. 이 림프절 이식술은 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림프관 정맥 문합술보다는 좀 큰 수술이고 조금 더 복잡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복강경을 이용해서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림프절을 이제 채취해서 이식을 하는 방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림프관 정맥 문합술에 대해서 또 예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부작용은 없는지 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뭐 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림프관의 기능이 잘 남아 있는지 그리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없는지 이걸 잘 파악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이제 보면 3분의 2 정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림프절 이식 수술도 마찬가지로 약 3분의 2에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림프절 이식술은 림프관 정맥 문합술과 달리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야지 효과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질환들은 당연히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유방암 환자분들이 림프 부종 발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유방암 수술하고 나면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림프 부종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림프절을 절제한 개수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뗀 경우가 많고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를. 그렇죠. 예, 많이 떼는 경우는 뭐 30개 이상도 떼기 때문에 남아있는 림프절 개수가 적은 경우 당연히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고 수술 후에 이제 림프절이 많이 남아 있어도 방사선 치료를 하면 림프절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림프절이 파괴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했다 그러면 림프절을 적게 뗐어도 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팔을 무리해서 쓰면 안 되고요. 뭐 철봉에 매달린다든지 플랭크 자세를 한다든지 팔에 힘을 많이 쓰는 자세를 피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힘을 안 쓰더라도 장시간 쓰면 안 됩니다.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한다. 이런 활동은 피하셔야 되고 특히 뭐 김장이나 이사를 하고 나서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활동을 피하셔야 되고 또 스트레칭하고 마사지를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림프 부종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성형외과 우경재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과거에는 이 림프 부종을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여겨서 고통과 불편을 감수했지만 최근에는 치료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